우리 바란산업단지는 화성시에서 가장 큰 산단으로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와 화길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단의 규모는 82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평수로는 한 55만 2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1, 2, 3, 4에 걸쳐서 산업단지 공급이 됐고요.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사로는 360개 정도 회원사가 입주해 있고요. 2019년 4월 현재 협의회 회원사로는 한 113개 업체가 회원사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자랑할 게 많은데요. 먼저 저희 산업단지는 화성에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로는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서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기업이 여러 가지로 물류 환경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화성 상공회의소가 지근거리에 있어서 적절히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필요한 교육을 받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산업단지에 각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대기업체도 있고요, 중견 기업체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도 기업들이 실제로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한테 많은 귀감이 되고 있고요. 서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기업들이 정기적인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또 코업하고, 또 산업단지 협의회에서는 지금 기업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또 제도나 법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 체계적으로 하는 게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저희 산업단지의 소개를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산업단지의 장점은 위치가 교통과 물류가 편리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근거리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요, 동서고속도로가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이제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물류 교통의 편리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저희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도, 5년도 뭐 이때부터 처음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15년, 16년 정도 됐습니다. 초창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향남 1, 2 신도시가 인접해서 위치해 있어서 인력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바란산업단지 안에는 다양한 업종이 현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업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서로 이제 연계해서 코업도 하고요. 또 서로의 경쟁력 도모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바란산업단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바란산업단지 협의회가 조성이 됐고요. 현재 이르렀는데, 현재는 이제 화성시가 이제 관리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성시에서도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 산업단지에서 얘기하는 거에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무래도 관리 주체가 화성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산업단지 협의회에서
생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화성시보다는 바른산업단지 협의회가 관리 주체가 됐으면 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1만 5천 명 정도의 그 종업원들이 현재 저희 산업단지 협의회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대중교통수단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1시간 한 대 정도 가량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 시내버스로는 사실은 뭐 태부적이고요. 적절한 교통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교통이 불편함 플러스 주차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현재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용에 의존해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시설 바로 연관이 돼서 주차시설의 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2004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러오고 있는데 입주 기업 수도 많이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입주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면서 물류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현재 저희 산단 내에서 파악한 거로는 기업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외에 도로에 불법 주차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 관계자하고 많이 서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상의를 하고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이면에다가 이제 주차 라인을 거서 주차에 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현재 그 주차 라인에 거 있는 차량 대수와 또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도로 이면에 주차 라인 아닌 공간에 돼 있는 엄밀하게 불법 주차가 되겠는데요. 그런 대수가 거의 같은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1000여 대 이상 정도씩 매일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 2건 정도의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산단 내 화재는 대형 화재로 발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회사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회사들로 화재가 전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화재는 초등 진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화재를 진압하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업으로도 초등 진화가 제대로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을 못해서 초등 진화가 안 됐던 기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산단에서는 교통수단, 주차장 이런 문제가 좀 시급하고요. 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산단 내에 현재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 공간에서는 이제 그 대안이 안 될 것 같고요. 주차장을 다른 인접해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계 업체에서 또 이런 노력을 개별 업체에서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업하기가 사실 많이 어렵고요. 기업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동남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다수 업체들이 나가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왜 이 기업들이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나 거기에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게을리하면 또 한계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첨단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개발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또는 고객의 니드에 맞춰서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첨단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기업은 손익분기점 넘어섰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업계에서의 역할이 주어졌다고 해서 태만하거나 나태하면 바로 한계 기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단 내에 이런 변화에 맞춰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죠. 저희가 2002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발안 지방산업단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산업단지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자체 역량과 자체 공간을 통해서 직능 훈련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단지 협의회에서는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훈련과 교육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공간을 저희가 유료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6대 회장입니다. 바른산업단지 협의회가 시작되고 저희 6대 회장인데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해서 다시 체계를 좀 정비를 했는데요. 사단법인으로 출발하면서는 제가 2대 회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 7월 달부터 이제 회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은 금방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발전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람이라면은 첫 번째는 바란산업단지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각계 회원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또 대표 생산 품목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산업단지협의회의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임원회의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발표하게 하고 서로 그런 내용을 공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구축을 해서 서로 간의 경쟁력을 좀 높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잘 몰라서 외부에서 조달했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산단 내에서 조달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 협의회가 약간의 힘겨루기 식으로 해서 반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서로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지고 또 친해져서 협의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도 하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종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사찰의 스님이든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가서 그냥 좋은 얘기를 듣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산단 내에 있는 인접해 있는 회사의 사장님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매일 보고요. 매일 얘기를 하고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 충고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결속력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응원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 하는 점이 또 보람이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관리 주체인 화성시하고의 서로 그 코업 관계가 공감대가 좀 넓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저희의 입장도 시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부탁하고 상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의 관계자들하고도 상당히 공감대도 넓어지고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 2년의 임기 동안의 보람이라면 도전과 열정 그리고 진지입니다.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도전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열정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도전을 열정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정적이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진지하게 사색하면서 이게 맞는 것인지 중간 점검도 하고, 많이 부족하고 사실 제가 협의회 회장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도전과 열정, 진지 이 세 가지 모토로 해서 앞으로 바른산업단지 협의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